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 히틀러 암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3년 7월 20일 스타우펜베르크의 히틀러 암살사 시도는 이야기가 깁니다. 이 배경사에서 깊이 얽혀진 드러나는 것은 더 높은 윤리의식, 숭고한 도덕적 의무감, 명예율, 정치적 이상주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 용기, 보기 드문 이 뜻인 강한 인간의 나치 국수주의와는 벽광년은 떨어진 조국의 같은 것의 복잡한 가닥입니다. 이 배경사는 또 불화, 의혹, 실수, 착오, 도덕적 딜레마, 근시안, 우유보다 이념적, 근정, 개인적 비판, 영성한 조직, 불신, 순전한 불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독일 국방군, 특히 육군은 프로이센 군대라는 정통성과 자부심이 강하였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나치 영향을 거부하는 통칭 영코라고 불리는 노장 보수파들이 상당수 넘어와 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18세기부터 이어졌는 프로이센 왕국의 유명한 군인 지원 출신 장성들도 많았습니다. 육군의 정식 지주였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 등의 지향점은 바로 독일 제2제국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육군 상정부의 목표는 전제 군주제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해 군인이 중심이 된 철모단 등의 사상을 유사합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나치는 대정주의 같은 것을 내세워 민족을 선동하고 머릿수만 끌어모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이나 자격이 높고 별 같지 않은 어중이 더중이들이 모인 수준 낮고 근본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런 탐탁치 않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독일 근무 계통 정치 세력과 나치가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어디까지나 반공주의, 반민주주의라는 이념면에서 공통 분명가 있었습니다. 나치의 세력이 워낙 극격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센 건국주의와 나치즘 사이에는 의외로 갈등의 소지가 깊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공군은 규모가 작았던 데다 해군 중수였던 해군 원수 LA 레드 제독과 카를 덴지 제독 등이 전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편이었습니다. 공군은 중수했던 제국 원수 귀링 장군 등의 생각에 따라 제2의 친위대에 가까울 만큼 친나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또 해공군 모두 툭하면 육방 보화를 시키려던 육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진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반나치 성향 운동은 전반적으로 육군 장교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국방군을 장악하기 위해 노장들을 지휘관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분당 국방군 특히 육군 내 장교들은 반히틀러 세력을 기억하여 히틀러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모였습니다. 1938년 대란트의 영미권을 주장하면서 전쟁 발발의 기미가 보이던 대반 히틀러 세력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으나 이런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쿠데타를 취소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계획은 차후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쿠데타를 준비하던 인물들은 곧 사안이 나와서 7월 20일 암살 음모까지 준비하였습니다. 7월 20일의 암살 시도, 즉 이문세에서 다른 암살 시도, 그리고 반 히틀러 세력이 대거 수청되면서 쿠데타 및 암살 시도는 정정시까지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가 이라크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의 폐쇄기 지터지작 반군 내 반 히틀러 비밀 조직인 가문 오케스트라는 히틀러를 암살한 뒤 1941년에 세워둔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을 이용하여 독일 국내를 장악한 후 미국 및 영국과 종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히틀러를 암살한 음모는 독일 육군 부총관 참모 장군 클라우스 폰 스타우펜베르크 일반 참모 대령이 맡기로 했습니다. 스타우펜베르크는 북아프리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어 왼쪽 눈과 오른팔 그리고 왼손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동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템에도 자진해서 6개월 남아 충성심 높은 장교로 인식되어 몸색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우펜베르크는 폭탄이 된 설가방을 들고 히틀러가 머무르는 동부전선 사령부 볼포스 산체에 가서 히틀러의 회의실에 설가방을 놓고 나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덜 받도록 거사 몇 달 전부터 서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영웅의 주당까지 보였습니다. 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은 스타우펜베르크가 폭탄을 놓고 와서 히틀러가 죽으면 독일 보충군 사령관인 육군 상급대장 프레드리 프롬 장군이 발키리 작전을 발동하여 독일 국내를 장악한 후 육군 상급대장으로 대역했던 료트비리 베크 장군이 국가섭정 라이프리치 시장을 지낸 정치인 칼 프레드리 그리들러가 국가총리, 육군 논세 리벤폰 비첼레벤 장군이 국방군 총상관을 맡는 것이라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암살 작전을 위반 계획했던 실무자인 육군 대장 프레드리 올브리트리 장군과 소장 헤닝폰 트랜스코프 장군이 각각 국방장관과 경찰총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클라우스 폰 스타우펜베르크 대령이 국방차관을 명대 미국 및 영국과 정년 협정을 벌이면서 소련을 막는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초 고사는 1944년 7월 11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히틀러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폭탄을 놓고 오려고 했던 계획이 그날 하인리 힐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7월 15일은 히틀러 힘너 괴링신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고 스타펜베르크도 폭탄을 들고 갔으나 시한폭탄이 작동을 한 거의 마지막 순간 히틀러가 방 밖으로 불러나가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7월 17일 게르들러가 체포되고 실상화상으로 7월 18일에는 게스타포에서 업무의 임시를 맡았기 때문에 스타우펜베르크가 체포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그는 오케스트라는 이 소문 때문에 게스타포의 수사방이 점점 접해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기회를 영영 놓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침 7월 19일 늑대 서울의 총통 번역에서 부총군의 다음날 1시에 일을 작전회의에서 병력동원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부총군 참모장교를 발언하는 통보를 보낸 까닭에 그건 오케스트라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스타우펜베르크 대령을 보냈습니다. 7월 20일 스타우펜베르크 대령과 선석부관 베르너 폰 부텐 육군 보병주의가 늑대 서울의 총통 번역에 도착하고 검은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각 장성 및 장교들은 베를린의 보충군 사령부에 모여 상황을 주시하며 암살 기도와 동시에 그날 오후 1시를 기해 발키리 작전을 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3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작전에는 히틀러가 베니토 무솔리니와 회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30분 앞당겨진 12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작전 회의는 시작되고 회의에 살짝 늦은 스타우펜베르크는 회의실로 가던 도중 모자의 벨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돌려대며 대기실로 들어갔고 날씨가 더웠다며 나 서체가 젖었으므로 좀 갈아입겠다며 대기실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프텐 중위의 한개 가방 속의 폭탄 신관을 작동시켰습니다. 스타우펜베르크는 장애가 있어 경계를 덜 받았지만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한 손만으로 급히 폭탄을
기폭시키느라 두 개의 폭탄 중 하나만 작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도움을 주던 FN 중위가 대령에게 채척한 다른 장교들로부터 시간을 끌기 위해 도중에 나오는 바람에 중간부터 혼자 해야 했습니다. 희한 장치도 펜치로 캡슐을 짓눌러서 약품을 혼합시키는 화학식이라 매우 번거롭습니다. 고생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36분 회의실로 들어간 스토벤베르크는 히틀러가 가장 가까운 곳에 폭탄이 든 자신의 서로 가방을 두고서 베를린에서 극악에 올 점은 변화가 있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른은 막강한 병력으로 딜라의 삽작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봉은 이미 디나브르크 남서지구에 도달했음에 페이플스 주위의 야구를 기가 어떻게시키지 않으면 파악이 요소했습니다. 12월 40일 육군 참모총장인 육군 대장 아돌프 호이징거 장군이 동부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던 도중 폭탄이 터졌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육중한 참담모 책상에 발꿈치를 대고 턱을 개고서 지도상의 항공 정찰 위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국하게 올랐으며 유리파편 나무 조각정이와 잡동사니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당시 회의실에는 24명이 있었습니다. 속해서 2명 중 1명인 하인지 베르거가 죽었고 2명의 사건 하루 이틀 뒤 1명이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2개월 뒤 사망해 총 4명이 죽었습니다. 20명의 부상자들 중 몇 명은 폭발의 충격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대부분이 머리와 옷에 불이 붙거나 민탕으로 쓰러졌습니다. 고박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히틀러 본인도 폭발로 인해 팔에 나무 조각이 박히고 고막 파열과 약간의 다리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생명의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폭발 충격에서 발한 뒤 그냥 바지에 붙은 불길을 탁탁 두드려 끄고 불에 걸린 뒷머리를 털면서 멀리로 다가갔습니다. 한편 폭발이 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던 빌헬m 카이텔도 폭발을 피해 나가는 도중 눈에서 히틀러 보자 살아계셨군요 라고 반가워하며 거동이 불편한 히틀러 부처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히틀러 암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